천한 냄새는 한 번 배면 잘 안 빠져. 그 말 한마디가 8년을 참아온 며느리의 인생을 뒤바꿨습니다. 구두수선으로 평생을 버틴 친정 엄마가 다녀간 날, 시어머니는 집안 곳곳에 소독약을 뿌렸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의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늘 그날부터 시작된 놀라운 복수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사연 시작하기에 앞서 경북 경산에서 시청하고 계신 연하심님 감사드립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적어주신다면 다음 영상에 반영해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김혜미는 28살에 박민수와 결혼했습니다. 친정 엄마는 작은 구두 수선점을 운영하며 혜민을 혼자 키우셨습니다. 비록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성실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혜민은 대학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했습니다. 남편 민수는 대기업 과장으로 성실하고 온화한 성격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시어머니 조윤숙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되었으니 편하게 지내요. 혜미는 감사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잘 부탁드려요. 하지만 결혼 후 시댁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자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은근히 혜민을 무시하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조윤숙이 말했습니다. 역시 교육이 중요해요. 품격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혜미는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친정의 환경을 돌려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혜미는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또 다른 날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혜민이 친정 엄마 이야기를 하자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참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그런 일을 하시면서 자녀를 키우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말은 동정하는 듯 했지만 어조에는 어딘가 우월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혜미는 마음속으로 서운함을 느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과의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학 동창 모임 이야기가 나오면 시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국립대학교 나왔어요. 똑똑하답니다. 칭찬하는 것 같았지만 뒤이어 나오는 말이 문제였습니다. 물론 집안 환경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요. 혜미는 그럴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참고 견뎠습니다. 남편 민수는 좋은 사람이었고 시아버지는 늘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시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혜민아, 너무 신경 쓰지 마라. 엄마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실 거야. 혜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님. 괜찮아요. 그렇게 1년, 2년이 흘러갔습니다. 혜민은 점차 적응해 갔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서운해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에도 무덤덤해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말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고 계실까? 그 의심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친정 엄마 이야기만 나오면 시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입술을 살짝 비틀며 고개를 젓는 모습, 마치 뭔가 못마땅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렇게 8해가 흘렀습니다. 혜미는 이제 36살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시댁의 크고 작은 행사들, 명절 준비, 친척들과의 만남. 혜미는 성실하게 며느리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태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친정을 은근히 무시하는 말들, 여전히 혜민을 완전한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 그런 상황에서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친정 엄마가 직접 만드신 빵을 들고 집에 오신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혜민의 엄마가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혜민아, 오늘 빵을 만들었는데 가져다 줄게. 혜민은 기뻤습니다. 정말요? 고마워요, 엄마. 혜민의 엄마는 구두수선 일 외에도 취미로 빵 만들기를 즐기셨습니다. 작은 오븐에서 정성스럽게 구워낸 식빵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혜민이 문을 열자 엄마가 환하게 웃으며 서 계셨습니다. 엄마, 어서 들어오세요. 엄마는 정성스럽게 포장한 빵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오늘 새로 만든 건데 맛있을 거야. 혜미는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들어오셔서 차라도 한 잔 드세요. 그때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조윤숙은 혜민의 엄마를 보더니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혜민의 엄마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빵을 좀 만들어서 가져왔어요. 조윤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하지만 그 표정에는 반가움보다는 부담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혜미는 엄마를 거실로 모셨습니다. 엄마, 앉으세요. 차 끓여드릴게요. 엄마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평소 구두수선 일을 하시느라 손톱 사이사이에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작업복 차림이라 조금 수수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혜민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엄마였습니다. 시어머니 조윤숙은 엄마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일이 많이 바쁘세요? 네,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요. 우리 혜민이가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왔어요. 조윤숙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대화는 어색하게 이어졌습니다. 혜미는 차를 준비하며 두 어머니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친정 엄마는 최대한 공손하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30분 정도 지나고 친정 엄마가 일어나셨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오래 있으면 폐가 될까 봐서요. 혜민이 말했습니다. 벌써요? 더 있다 가세요. 아니야, 괜찮아. 집에서 할 일이 있어서. 혜민은 아쉬웠지만 엄마를 배웅했습니다. 현관까지 나가서 엄마를 안아드렸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고마워요. 빵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그래, 맛있게 먹어. 그리고 몸 조심해라. 엄마가 떠나시고 혜민이 집으로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화장실에서 뭔가를 가져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소독 스프레이였습니다. 조윤숙은 엄마가 앉았던 소파에 소독약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혜미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머님, 뭘 하세요? 조윤숙은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소독하는 거야. 구두 수선점 냄새가 좀 배었을 수도 있잖아. 혜민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냄새요? 응. 천한 냄새는 한번 배면 잘 안 빠져. 그 순간 혜민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천한 냄새라고 했습니다. 친정 엄마의 일을 천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조윤숙은 계속해서 소독약을 뿌렸습니다. 소파뿐만 아니라 엄마가 지나간 길목까지, 현관 매트도 신발장 앞도 모두 소독했습니다. 마치 무슨 세균이라도 묻은 것처럼. 혜미는 그 모습을 보며 몸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조윤숙은 소독을 마치고 나서 말했습니다. 이제 됐네. 환기도 시켜야겠어.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마치 나쁜 공기를 내보내려는 것처럼. 혜미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8회 동안 느꼈던 그 시선들, 은근한 무시와 차별, 모든 것이 진심이었다는 것을. 시어머니는 진짜로 친정을 깔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 자란 혜민도 함께. 혜민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8회 동안 참아온 모든 서운함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 속에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그날 밤 혜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시어머니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천한 냄새는 한번 배면 잘 안 빠져. 그 말이 가슴을 찢어놓았습니다. 새벽 2시 혜미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8회 동안 당했던 모든 굴욕들이 떠올랐습니다. 친척 모임에서 받았던 시선들, 집안 환경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이라고 했던 말들, 모든 것이 진심이었습니다. 혜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번만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친정 엄마는 평생 정직하게 일해오신 분입니다. 구두수선이 천한 일이라고요. 사람들의 신발을 고쳐주는 소중한 일인데 혜미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화내고 싸우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시어머니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알아봐야 했습니다. 겉으로는 품격 있고 교양 있는 척하지만 진짜 모습은 어떨까? 혜미는 노트북을 켜고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시어머니에 대해 아는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조윤숙, 59살. 강남에서 주얼리 매장을 운영. 겉으로는 성공한 사업가로 보입니다. 하지만 혜민이 알고 있는 것은 겉모습뿐이었습니다. 진짜 어떻게 사업을 해왔는지 모릅니다. 직원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도 모릅니다. 돈을 어떻게 벌어왔는지도 궁금했습니다. 혜미는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파헤쳐 보겠다고, 그리고 그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다음 날 아침 남편 민수가 일찍 출근했습니다. 시아버지도 골프를 하러 나가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장에 나갔습니다. 혜미는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혜미는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혹시 단서가 될 만한 것이 있을까 해서. 하지만 쉽게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서류나 중요한 것들은 모두 잠긴 서랍장에 있었습니다. 혜미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때 문득 옛 직장 선배가 떠올랐습니다. 이유정 선배. 혜민보다 5살 위로 지금은 탐정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이나 불륜 조사 같은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혜미는 핸드폰을 꺼내 유정 선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유정 선배님? 혜민아.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 네,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선배님께 부탁이 하나 있어서요. 무슨 부탁? 혜미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심한 일이었습니다. 사람 조사를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유정 선배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사람 조사? 누구를 말이야? 제 시어머니요. 시어머니? 무슨 일이야? 혜미는 어제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친정 엄마가 오신 일, 소독약을 뿌린 일, 천한 냄새라고 한 말, 8회 동안 받은 무시와 차별. 유정 선배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정말 화나겠다. 나라도 참기 어려웠을 거야. 네.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시어머니 조사를 하고 싶은 거구나. 네. 정말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요. 혹시 숨기고 있는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유정 선배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알겠어. 도와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찾아낸 정보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해. 복수가 목적이라면 추천하지 않아. 혜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냥 진실이 알고 싶을 뿐이에요. 그래. 그럼 시어머니 이름이랑 매장 정보 좀 알려줘. 혜미는 조윤숙에 대한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이름, 나이, 매장 위치, 사업 기간.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해줬습니다. 알겠어. 며칠 시간을 줘. 뭔가 나오면 연락할게. 고마워요, 선배님. 전화를 끊고 혜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볼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혜미는 예감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나올 거라고. 겉으로만 품격 있는 척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숨기고 싶은 일이 있다는 것을. 사흘 후 유정 선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혜민아, 만나자. 이야기할 게 좀 있어. 혜민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나왔나요?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워. 카페에서 만나자. 혜민은 시어머니가 매장에 나간 틈을 타서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강남역 근처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유정 선배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어서 와. 앉아. 혜미는 선배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유정 선배는 파일 하나를 꺼내 놓았습니다. 조사 결과야.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 정말요? 응,
그런데 내용이 좀 충격적이야.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 혜미는 긴장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유정 선배가 파일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주얼리 매장 직원들 이야기부터 해줄게. 직원들이요? 응. 내 시어머니한테 당한 사람들이 꽤 많아. 혜미는 놀랐습니다. 당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임금체불, 부당해고, 허위 계약서 작성.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어. 정말요? 유정 선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케이스가 있어. 박성애라는 사람인데. 어떤 분인가요? 52살 도심 주얼리 매장에서 10년간 일했던 직원이야. 유정 선배가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중년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수수한 차림새에 피곤해 보이는 표정. 이분이 내 시어머니한테 어떤 일을 당했는지 들어볼래? 혜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들어보겠어요. 유정 선배가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성애는 10년 전부터 도심 주얼리 매장에서 일했습니다. 처음에는 파트타임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일이 늘어났습니다. 매장 관리, 고객 상담, 재고 정리까지 거의 매장을 혼자 운영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윤숙은 성애의 노고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트집을 잡으며 괴롭혔습니다. 손님한테 제대로 인사도 못해? 정리정돈도 이 정도밖에 안 돼? 매일 같은 잔소리와 핀잔. 그래도 성애는 참고 일했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 그 일을 잃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윤숙의 괴롭힘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특히 고객들 앞에서 직원을 무시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 사람은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아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성애는 그런 말을 들으며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윤숙이 성애에게 허위 계약서에 서명하라고 한 것입니다. 왜 갑자기 계약서를 바꿔야 하나요? 성애가 물었습니다. 회계 처리상 필요해서 그래. 너한테는 손해 없으니까 걱정 마. 하지만 그 계약서는 성애에게 매우 불리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무 기간을 허위로 줄여놓았고 퇴직금도 대폭 삭감되어 있었습니다. 성애는 거부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계약서예요. 서명할 수 없어요. 그러자 조윤숙이 화를 냈습니다. 그럼 당장 그만두든가. 일하기 싫으면 나가. 결국 성애는 그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10년간 일한 곳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난 것입니다. 그것도 퇴직금 한 푼 없이. 유정 선배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혜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응. 그런데 더 있어. 더요? 박성애 씨가 노동청에 신고했거든. 하지만 조윤숙이 더 교활했어. 어떻게요? 허위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한 거야. 마치 박성애가 문제가 있는 직원이었던 것처럼. 혜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 일을 시어머니가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성애 씨는 어떻게 지내세요? 힘들게 지내고 있어. 나이도 있고 추천서도 없어서 재취업이 어려운 상황이야. 혜민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친정 엄마한테 당당해질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엄마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이틀 후 혜민은 최경수를 만나러 갔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의 작은 부동산 사무소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50대 중반의 남성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경수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혜민 씨시군요. 박성애를 통해 미리 연락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혜민은 최경수 앞에 앉았습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에요. 사실 저도 그 일 때문에 속이 상했거든요. 최경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조윤숙 씨와는 어떻게 알게 되신 거예요? 3년 전에 우연히 알게 됐어요. 도심 주얼리 매장 근처에서 부동산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어떤 관계였나요? 그냥 아는 사이였어요. 가끔 인사 정도 나누는.
최경수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무슨 연락이요? 매장을 옮기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더 좋은 자리를 알아봐 달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열심히 알아봤죠. 강남 일대에서 매장하기 좋은 자리들을 찾아다녔어요. 최경수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며칠이나 돌아다녔는지 몰라요. 발품을 정말 많이 팔았거든요. 좋은 자리를 찾으셨나요? 네, 청담동에 정말 괜찮은 자리를 찾았어요. 유동 인구도 많고 주차도 편하고. 혜미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진행하신 거예요? 네. 조윤숙 씨가 아주 만족해 했어요. 당장 계약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는 문제가 없었군요. 네. 오히려 너무 좋아해서 계약금을 바로 주겠다고 했어요. 최경수는 그때를 떠올리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얼마를 받으신 거예요? 2천만 원이요. 계약금 명목으로. 큰 돈이네요.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쉽게 큰 돈을 주다니. 하지만 그때가 함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최경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계약금을 받고 나서 일주일 후에 연락이 왔어요. 조윤숙 씨한테서요? 네. 그런데 내용이 이상했어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갑자기 매장 이전 계획을 취소하겠다는 거였어요. 혜미는 예상했던 전개였습니다. 이유는 뭐라고 하던가요? 가족 반대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반대한다고. 그래서 계약금은 어떻게 됐나요? 최경수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그게 문제예요. 돌려달라고 했더니 온갖 핑계를 대더라고요. 어떤 핑계들이요? 처음에는 바쁘다고 했어요. 다음 주에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그래서 만나셨어요? 만나려고 했는데 계속 연기하더라고요. 갑자기 일이 생겼다. 몸이 아프다. 이런 식으로. 혜미는 시어머니의 치밀함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계획적으로 돈을 가로챌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돌려받지 못하신 거네요. 네. 2달째 계속 연락하고 있는데 피하고만 있어요. 소송은 생각해보지 않으셨어요? 최경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해봤는데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고요. 그리고 확실한 증거가 없어서. 증거가 없다고요? 네. 계약금을 줄 때 현금으로 줬거든요. 영수증 같은 것도 제대로 안 받았고. 혜미는 이해했습니다. 조윤숙이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증거를 남기지 않고 돈을 가로채려는. 정말 화나시겠어요. 화나죠. 2천만 원이면 제한테는 큰 돈이거든요. 최경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돈 때문에 집에서도 말이 많았어요. 아내한테도 욕을 들었고, 가족들이 뭐라고 하시던가요? 왜 그런 사람을 믿었냐고. 조심성이 없었다고. 혜미는 최경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한 기분. 그리고 가족들한테까지 비난받는 상황. 다른 피해자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럴 거예요. 조윤숙 씨가 이런 일을 처음 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너무 능숙했어요. 마치 여러 번 해본 것처럼. 최경수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으려고 오신 거예요? 혜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조윤숙이 제 시어머니거든요. 최경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어머니요? 네. 그동안 겉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진짜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서요. 그럼 이런 일들을 몰랐다는 거네요. 전혀 몰랐어요. 성공한 사업가인 줄만 알았거든요. 최경수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라 사기꾼이죠.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런 일을 했을까요? 아마 그럴 거예요. 한두 번으로 2천만 원을 그렇게 쉽게 가져갈 수는 없거든요. 혜미는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경수 씨, 혹시 증거가 될 만한 것이 있나요? 문자 메시지 정도는 있어요. 매장 이전 이야기를 할 때 주고받은. 정말요? 보여주실 수 있나요? 최경수는 핸드폰을 꺼내 문자 메시지를 보여줬습니다. 조윤숙이 보낸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청담동 매장 정말 마음에 들어요. 계약 진행해 주세요. 계약금 2천만 원 입금했어요. 확인해 주세요. 가족 반대로 계약 취소해야 할 것 같아요. 혜미는 문자 내용을 자세히 봤습니다. 이것들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문자들 캡처해도 될까요? 네, 얼마든지요. 도움이 된다면. 혜미는 핸드폰으로 문자 내용들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보들을 어떻게 사용하실 건가요? 혜미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진실을 알려야겠어요.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정말 고마워요. 최경수와의 만남을 마치고 혜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박성혜의 임금체불 사건, 최경수의 사기 사건, 분명히 다른 피해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겉으로는 품격 있고 성공한 사업가 행세를 하지만 실제로는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돈을 빼앗는 사람이었습니다. 혜미는 결심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친정 엄마를 모욕한 일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가족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으로는 부족할 것 같았습니다. 더 큰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말 후회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도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 혜미는 밤늦게까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혜미는 며칠 동안 시어머니의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매일 아침 9시에 매장으로 나갑니다. 오후 6시쯤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는 방에서 뭔가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혜미는 그 시간이 궁금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방으로 들어간 후 혜미는 조용히 복도에서 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딸깍 딸깍 뭔가 열고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류 넘기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시어머니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혜미는 궁금증이 더욱 커졌습니다. 도대체 방에서 뭘 하고 있는 걸까? 며칠 후 기회가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산에 있는 친척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틀 동안 집을 비운다고 했습니다. 남편 민수는 회사 워크숍으로 강원도에 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친구들과 골프 여행을 떠났습니다. 혜미는 혼자 집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 방을 한번 제대로 살펴봐야겠다고. 저녁 8시 혜미는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소에는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었습니다.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큰 옷장, 화장대, 침대, 그리고 한쪽 구석에 작은 서랍장이 있었습니다. 혜미는 서랍장부터 확인해 봤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일상용품들 뿐이었습니다. 화장품, 액세서리, 옷가지들.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때 옷장 뒤편에서 뭔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작은 금고였습니다. 벽에 붙어 있는 작은 금고. 혜민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 안에 뭔가 중요한 것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잠겨 있었습니다. 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디지털 금고였습니다. 혜미는 번호를 맞춰보려고 했습니다. 생일은 아닐 것 같았습니다. 너무 뻔하니까. 그럼 뭘까? 혜미는 시어머니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결혼 기념일, 매장 개업일, 시아버지 생일. 하나씩 눌러봤습니다. 하지만 다 틀렸습니다. 그때 문득 매장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도심 주얼리 매장. 개업한 날이 언제였을까? 혜미는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결혼 초기에 들었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매장을 연날이 특별한 날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한번 시도해 봤습니다. 2012년 3월 15일 120315 딸깍 금고가 열렸습니다.
혜미는 놀라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혹시 누가 올까 봐서. 하지만 조용했습니다. 다시 금고를 봤습니다. 안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현금 뭉치, 통장 몇 개, 그리고 USB 하나. 혜미는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가장 수상했습니다. 왜 금고에 USB를 넣어뒀을까? 혜미는 USB를 가져와서 거실에 있는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폴더 이름을 보니 심장이 더 빨리 뛰었습니다. 계약서, 직원관리, 부동산 거래, 개인정보. 혜미는 직원관리 폴더부터 열어봤습니다. 여러 명의 직원 정보가 들어 있었습니다. 박성혜의 정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 경악스러웠습니다. 박성혜, 근무태도 불량, 고객 불만 다수, 무단 지각 12회, 무단 결근 5회. 모두 거짓 정보였습니다. 박성혜를 만났을 때 들은 이야기와 정반대였습니다. 다른 직원들 정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불량 직원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용하려고 미리 만들어 놓은 것 같았습니다. 혜미는 부동산 거래 폴더를 열어봤습니다. 최경수와의 거래 기록도 있었습니다. 최경수, 계약금 2천만 원 수령, 매장 이전 계획 취소, 환불 요구 거부, 핑계 가족 반대, 계약 조건 미충족. 시어머니가 처음부터 돈을 떼먹을 계획이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다른 사람들 정보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태호, 이수진, 박민철. 모두 비슷한 방법으로 돈을 빼앗긴 사람들이었습니다. 금액도 상당했습니다. 김태호 3천만 원, 이수진 1,500만 원, 박민철 2,500만 원. 총 합계를 계산해 보니 1억 원이 넘었습니다. 혜미는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속였다니. 그리고 개인정보 폴더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모르는 비밀 계좌들, 그리고 놀랍게도 불륜 사진들까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다른 남자와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혜미는 현실감을 잃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진짜일까? 겉으로는 품격 있고 도덕적인 척하던 시어머니가 실제로는 사기꾼이자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이었다니. 혜미는 모든 파일들을 자신의 외장하드에 복사했습니다.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복사가 끝나고 나서 USB를 다시 금고에 넣었습니다. 모든 것을 원래대로 정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눈치채면 안 되니까. 그날 밤 혜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정보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단순히 가족들한테만 알리는 것으로는 부족할 것 같았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이 정의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어머니가 한 모든 일들에 대해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혜미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며칠 후면 시동생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친척들, 직장 동료들, 친구들. 그 자리에서 진실을 공개하면 어떨까?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 갑자기 소리치면서 폭로하는 것은 좋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더 충격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혜미는 자신의 특기를 떠올렸습니다. 대학교 때 영상 편집을 전공했었습니다. 지금도 취미로 영상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축하 영상을 만든다는 핑계로 그 안에 진실을 담는다면 결혼식장에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혜미는 이 계획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시어머니가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피해자들에게는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부산에서 돌아왔습니다. 혜민아, 혼자 있느라 심심했지? 평소처럼 친절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혜미는 이제 그 가면 뒤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집에서 쉬면서 잘 보냈어요. 그랬구나. 그런데 결혼식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어? 시동생의 결혼식 이야기였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저도 도울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고마워. 혹시 축하 영상 같은 거 만들 수 있어? 혜민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바로 이거였습니다. 물론이에요. 어떤 영상을 원하세요? 가족들의 축하 메시지나 추억들을 담은 영상 말이야. 네, 좋은 아이디어네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시어머니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역시 우리 며느리가 재주가 많아. 혜미는 겉으로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어머님.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특별한 영상을 만들어주겠다고. 시어머니가 평생 기억할 영상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진실을 알 수 있는 영상을. 혜미는 이틀 동안 축하 영상 제작에 몰두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결혼 축하 영상이었습니다. 시동생과 신부의 어린 시절 사진, 가족들의 축하 메시지, 아름다운 배경음악. 하지만 영상의 중반부에는 특별한 내용이 숨어 있었습니다. 혜미는 시어머니의 금고에서 가져온 파일들을 정리했습니다. 계약서 사기, 임금체불, 불륜사진, 모든 증거들을 영상 속에 삽입했습니다. 그리고 자막도 준비했습니다. 이제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얼리 매장 운영자 조윤숙의 실제 모습입니다. 혜미는 영상의 흐름을 치밀하게 계산했습니다. 처음 10분은 평범한 축하 영상, 하객들이 감동하며 보게 될 내용들, 그리고 중반 10분부터 폭탄이 터집니다. 사기 관련 서류들이 하나씩 나타납니다. 피해자들의 증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불륜 사진까지. 혜미는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 메시지를 넣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납니다. 정의는 반드시 실현됩니다. 영상이 완성되고 나서 혜미는 여러 번 확인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없는지,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간에 영상이 끊기지 않도록 상영팀과 사전에 점검을 마쳤습니다. 혹시라도 돌발 상황이 생기더라도 안정적으로 끝까지 상영될 수 있도록 준비해 둔 것입니다. 결혼식 전날 밤 혜미는 결혼식장을 미리 방문했습니다. 웨딩홀의 음향시설을 점검해야 했습니다. 직원한테 부탁해서 영상을 테스트해 봤습니다. 내일 결혼식에서 사용할 영상인데 미리 확인해 보고 싶어서요. 네, 좋습니다. 직원이 도와줘서 영상을 재생해 봤습니다. 화질도 좋고 음질도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멈추지 않는 장치도 제대로 작동했습니다. 혜미는 만족했습니다. 내일 오후 2시쯤에 이 영상을 틀어주세요. 알겠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 혜미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진짜 모습이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 오전 10시 가족들이 모여서 결혼식장으로 출발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화려한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품격 있어 보이려고 노력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막내가 결혼하는구나. 정말 기쁘다. 시아버지도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혜민아, 영상 준비는 다 됐지? 네, 아버님.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혜민은 가슴속에 긴장감을 숨기며 대답했습니다. 오후 1시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웨딩홀에는 200명 정도의 하객이 모였습니다. 친척들, 직장 동료들, 친구들 모두 화려하게 차려입고 왔습니다. 남편 민수는 회사 출장 일정 때문에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혜미는 혼자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신랑 어머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축하 영상을 직접 만들었어요. 와, 대단하시네요. 혜미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곧 모든 것이 바뀔 텐데. 오후 2시 드디어 축하 영상 시간이 왔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신랑 가족이 준비한 특별한 축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스크린이 내려왔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모든 하객들의 시선이 스크린으로 향했습니다. 영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축하 영상이었습니다.
시동생의 어린 시절 사진들, 가족들의 행복한 모습들, 감동적인 배경음악, 하객들은 미소를 지으며 영상을 봤습니다. 정말 예쁘게 만들었네. 가족 사랑이 느껴진다. 시어머니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정말 잘 만들었어. 하지만 10분이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자막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객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는 표정들. 그리고 다음 장면에서 충격적인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도심 주얼리 매장의 모습, 그리고 조윤숙의 사진. 주얼리 매장 운영자 조윤숙의 실제 모습입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뭐야 이게? 하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성애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10년간 일했는데 임금도 제대로 못 받았습니다. 허위 계약서 이미지가 스크린에 떴습니다. 하객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뭐야? 무슨 일이지? 최경수의 증언도 나왔습니다. 2천만 원을 사기당했습니다. 문자 메시지 내용들이 하나씩 공개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야, 이 영상 당장 꺼. 하지만 웨딩홀 직원들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영상이 자동으로 재생되고 있었으니까 강제로 멈출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불륜 사진들, 다른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스크린에 떴습니다. 웨딩홀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어머, 저게 뭐야? 진짜야?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수가 저게 뭐야? 시어머니는 당황해서 변명하려고 했습니다. 아니야, 저건 조작이야. 누군가 나를 모함하려고. 하지만 너무 구체적이고 생생한 증거들이었습니다. 계약서, 문자 메시지, 사진들. 모든 것이 진짜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신부 측 가족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신부의 아버지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결혼은 취소입니다. 신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시동생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웨딩홀의 분위기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축제의 자리가 폭로의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혜미는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동안 숨겨온 모든 것들이 영상이 끝나고 나서 웨딩홀은 완전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올 것 같았습니다. 이런 사건이 알려지면 큰 뉴스가 될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주저앉았습니다. 끝났다. 모든 게 끝났어. 혜미는 그 순간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정의가 드디어 실현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족이 완전히 망가진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신부 가족들이 일어났습니다. 신부의 아버지가 화를 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런 가문과는 절대 혼인할 수 없습니다. 신부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빠, 이게 정말이에요? 시동생은 당황스러워했습니다. 나도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하객들은 술렁거렸습니다. 어머, 저게 다 사실이야? 사기까지 쳤다니. 불륜 사진까지 있네. 조윤숙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로 떨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저건 조작이야.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증거들이 너무 생생했기 때문입니다. 시아버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윤수가, 이게 정말이냐? 여보, 나를 믿어줘. 30해 동안 나를 속였단 말이냐? 조윤숙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신부 측 친척들이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집안과는 인연을 맺을 수 없어요. 결혼은 당연히 취소입니다. 시동생이 애원했습니다. 잠깐만요.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신부 가족의 마음은 이미 돌아섰습니다. 말이 더 필요해요? 영상으로 다 봤잖아요. 웨딩홀 직원들도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객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에 가자. 이런 일이 있을 줄이야. 순식간에 텅 빈 웨딩홀. 남은 건 무너진 가족뿐이었습니다. 혜미는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복수는 성공했습니다. 조윤숙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시동생의 결혼이 망가진 것도 사실이니까요. 조윤숙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 시아버지는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에 가자.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 웨딩홀을 빠져나오는 길에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조윤숙 씨, 한 말씀 해주세요. 사기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윤숙은 얼굴을 가리며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혜민도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유정 선배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혜민아, 뉴스에 나왔던데? 네, 선배님. 정말 대단한 일을 했구나. 피해자들이 도움받을 수 있겠죠? 당연하지. 이미 박성혜 씨가 연락했어. 정말 고맙다고. 혜미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억울했던 사람들이 구제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날 밤 집은 조용했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편 민수는 여전히 출장 중이라 전화로만 연락이 닿았다. 혜민아, 무슨 일이야? 인터넷에 난리 났던데. 혜민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친정 엄마를 모욕당한 일, 조윤숙의 숨겨진 과거, 그리고 오늘 결혼식장에서 벌어진 일.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말 엄마가 그런 일을 했다고? 네, 증거도 다 있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혜미는 실망했습니다. 남편조차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8회 동안 참았어요. 더 이상은 안 돼요. 알겠어. 내일 들어가서 자세히 이야기하자. 전화를 끊고 혜미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앞으로가 더 힘들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 앞에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분이시죠? 인터뷰 부탁드립니다. 어제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혜미는 대답하지 않고 집 안으로 피했습니다. 이렇게 큰 이슈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오전 10시쯤 시아버지가 혼자 집에 돌아왔습니다. 표정이 참담했습니다. 하룻밤 사이 10살은 늙어 보였습니다. 아버님, 어머님은요? 병원에 입원했어. 충격이 너무 컸나 봐. 시아버지는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혜민아, 미안하다. 아버님이 뭘 잘못하셨어요. 나도 몰랐어. 윤숙이가 그런 사람인 줄. 혜민은 시아버지가 안쓰러웠습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시아버지일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시아버지는 오랫동안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이혼하려고 해. 더 이상 같이 살 수는 없어. 혜미는 놀랐습니다. 30의 부부 생활을 정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요? 믿음이 완전히 깨졌어. 어떻게 다시 믿겠니? 며칠 후 민수가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회사에서 모든 사람이 우리 집 이야기를 해. 힘들었겠어요. 정말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혜미는 또다시 같은 질문을 받고 화가 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계속 참으라고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공개적으로. 피해자들은 어떡하고요? 계속 당하고 살라고요?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지? 떳떳하게 살면 돼요. 잘못한 건 어머님이니까. 일주일 동안 언론의 관심이 계속되었습니다. 도심 주얼리 매장은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한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조윤숙은 병원에서 퇴원한 후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연락도 되지 않았습니다. 혜미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가족이 완전히 해체되었습니다. 시동생의 인생도 망가뜨린 것 같아서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일이었으니까요. 박성혜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혜민 씨, 정말 고마워요. 어떻게 지내세요?
덕분에 밀린 임금을 받게 됐어요. 다행이에요. 용기를 내주셔서 감사해요. 최경수도 고마워했습니다. 사기당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혜민 씨가 아니었다면 영원히 못 받았을 거예요. 이런 연락들을 받을 때마다 혜민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용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한 달 후 혜민과 민수는 시댁을 나왔습니다. 작은 투룸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둘만의 생활이 오랜만이었거든요. 하지만 점점 편해졌습니다. 눈치 볼 사람이 없으니까 자유로웠습니다. 어느 주말 혜민은 친정에 갔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구두 수선점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엄마, 안녕하세요. 어서 와, 혜민아. 엄마의 환한 미소가 반가웠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좋아요. 정말 자유로워요. 혜민은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구두 수선 냄새가 났습니다. 예전에 누군가는 이 냄새를 천하다고 했었죠. 하지만 혜민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냄새였습니다. 엄마의 정직한 노동의 냄새였으니까요. 엄마,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 딸이 힘들었을 텐데. 이제 아무도 엄마를 무시하지 못해요. 엄마는 혜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혜민아. 정말 용감했어.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혜민은 엄마와 함께 차를 마시며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영상 편집 일을 시작하려고 해요. 정말 좋은 생각이야. 프리랜서로 시작해서 작은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엄마는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딸이 능력이 있으니까 잘할 거야. 집에 돌아가는 길에 민수가 전화했습니다. 어디야? 친정에서 돌아가는 중이에요. 저녁 준비해 놨어. 빨리 와. 고마워요. 민수도 이제는 혜민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내가 옳은 일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민수가 저녁상을 차려놨습니다. 수고했어. 고마워요. 오늘 뭐 했어요? 아무것도. 그냥 쉬었어.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시댁에서 나오니 오히려 더 편해진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혜민은 첫 번째 프리랜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카페의 홍보 영상이었습니다. 금액은 많지 않았지만 의미가 컸습니다. 자신의 실력으로 벌어들인 첫 수입이었거든요. 정말 잘 만들어주셨어요. 카페 사장이 만족해했습니다. 다음에도 부탁드릴게요. 혜민은 뿌듯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혜민의 영상 제작 일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입소문을 타면서 의뢰가 많아졌습니다. 작은 사무실도 얻었습니다. 혜민 스튜디오라는 간판도 달았습니다. 엄마가 축하하러 와주셨습니다. 정말 자랑스럽다, 우리 딸. 엄마 덕분이에요. 내가 노력한 거지. 혜민은 사무실을 둘러보며 뿌듯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날의 용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만약 그때 참기만 했다면 지금의 자신은 없었을 것입니다. 1년이 지난 어느 일요일, 혜민은 엄마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혜민아, 정말 행복해 보인다. 네, 정말 행복해요. 그때 힘든 결정을 잘한 것 같아. 혜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기를 내길 잘했어요. 그래. 때로는 맞서는 것도 필요해. 두 사람은 석양을 보며 걸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처럼 아름다운 노을이었습니다. 혜민은 생각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고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고. 그리고 진짜 품격은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정직한 마음에서 나온다고. 바로 엄마가 평생 보여주신 것처럼 말이죠. 이제 혜민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떳떳하고 당당하게 사는 사람.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 그런 새로운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진짜 품격은 돈이나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마음, 바로 그것이 진정한 품격입니다.
때로는 용기 있는 선택이 인생을 바꿉니다. 참는 것만이 미덕은 아닙니다. 잘못된 것에 맞서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도 그 용기가 있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